안녕하십니까? 서울 보임치과 임형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 건대 있고요. 보스턴 스마트 치과 김종엽이고요. 저희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찍고 있는데, 자주 보는 느낌이에요. 컨택이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임플란트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임플란트 중에 이제 이를 빼고 언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가, 그러니까 발치 네. 후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 주로 네. 아마 이를 빼자마자 심는 발치 즉시 식립, 그리고 연조직의 아물기를 기다리는 조기 식립,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식립, 그 다음에 뼈 이식하고 기다렸다 심는 지연 식립, 뭐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발치 즉시 식립은 전체 치료 기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술의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발치 즉시 식립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임플란트 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은 근데,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갈수록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90% 가까이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준비를 했고, OX 퀴즈처럼 오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준비된 질문을 하나씩 하면서,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어, 이를 뽑은 당일,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즉시 식립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한번, 물어, OX로 한번 갈까요? 네,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저도 네, X입니다. 네. 방금까지 어, 우리가 이제 발치즉시 식립이 네. 좋다. 수술 횟수도 줄어들고 치료 기간도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X를 둘 다 들었어요. 우리 네. 임영호 원장님 먼저 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이제 언제 심느냐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그게 가장 좋은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즉시 식립을 해도 전혀 무리가 안 되는 임상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각종 치주염이라든지 뭐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그 부위의 뼈 상태나 이런 게 너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다른 전신적인 뭐 병력으로 인해 뭔가 좀 뭐 무리가 될 만한 상황이다. 뭐 골다공증이 있다. 뭐 등등의 의로 인해 컨트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디폴트는 이를 빼고 몇 달 기다렸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식립 시기를 땡기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를 빼는 날까지 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중요하다. 제가 옛날에 그 슬로우 퀵퀵이라고 상표 네. 등록도 했었는데요.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고 빨리 할 때는 또 빨리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치 즉시 식립이 네. 장점이 많지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걸로 저희 네. 이제 결론을 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명구 원장님 제가 질문 한번, 네.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발치한 치아 주변 잇몸뼈 상태와 관련이 있다. 네, OX로 갈까요? 이건 하나 둘 셋 하면서 네. 들까요? 하나 네. 둘 셋 하시죠. 하나, 둘, 셋. 저는 약간 이게 블러 처리가 되네요. 네. 네, 네. 저는 두 개,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그 주변의 치아 상태도 중요하고, 주변 잇몸이나, 그러니까 그 잇몸이나 뼈 상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뼈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는 발치즉시 식립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족한 경우라면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보철물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발치한 치아 주변의
상황이 아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네. 이명구 원장님도. 예, 저도 뭐, 아까 이제 앞선 질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거를 당일날 심으려다 보면 뼈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은 좀 무리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깊이가 너무 깊어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임플란트가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뼈가 너무 없으면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뼈 상태가 정말 그 식립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라미네이트 이야기 할 때 저는 그 이명구 원장님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 어떤 거였죠? 라미네이트를 우리가 왜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언제 심을 건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왜 하느냐를 고민하고 우리가 목표가 뭐냐를 생각을 하면 무작정 빨리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면 어, 그 정답에 가까운 혹은 이상적인 그 해결에 가까운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도 그 부분을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처음 임플란트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약간 이 서전으로서 막 스킬 이런 것들을 약간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몇 개를 뭐 몇 분 만에 심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환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하나를 가지고 막 몇십 년이 됐던, 최대한 오래 문제없이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정말 그 오랜 기간의 이 저장력을 견딜 수 있고, 뭐 다른 잇몸 건강에 문제가 없을 그 상태의 임플란트를 이제 해드리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임플란트를 몇 개를 몇 분 만에 심었다, 뭐 몇 개를 심어봤다, 되게 유치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나고 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네. 그런 거죠. 예. 저희 중국에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다니면 이제 네. 외국에 강의하러 가면 그 강의하는 중에 질문이 너 임플란트 몇 개 심어봤냐 뭐 이런 질문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네. 그죠. 이게 우리가 몇 명을 받고 뭐 몇 개를 심어봤고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이 했지만 한 명 네. 한 명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한 명 한 명의 최선을 다하는 게 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네. 빨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심는 게 중요하고 네. 그게 목표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질문 제가 드릴까요? 네. 네, 네. 발치 후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기다린다 그러면 보통 한 두세 달에서 네다섯 달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요. 발치 네. 후에 6개월 이상 아주 충분히 기다리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그러니까 발치하고 오래 기다렸다가 심는 것이 임플란트 하는데 더 유리하다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음. 하나, 둘, 셋. 저도 어, 이번에 두 개. 쌍핵수군요. 네. 네. 제가 먼저 어, 말씀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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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빼고 나면요, 필연적으로 치아 주변의 뼈, 우리가 치조골이라고 말하는 치조골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일정 기간을 지나면서 연조직, 그러니까 잇몸이 아물고, 그리고 뼈가 아물기 시작하는데, 사실 오래 기다린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적정한 뼈가 아물기 시작하는 시기를 골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지, 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발치 후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결과는, 이제 원래 치아를 감싸고 있던 치조골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뼈만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이 연조직까지 같이 얇아지고 흡수가 되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전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연조직들이 이걸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랑 거의 근육이 부축되는 부위까지 거의 막 가깝게 내려와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막 추가적인 수술을 더 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복잡한 불리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사실 오히려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기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하고 이제 발치된 상태로 놔두게 되면 그 빈 공간으로는 이제 인접 치아들이 이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 역시 약간 나중에 또 해결하기가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저도 이제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무작정 이를 빼고 난 뒤에 기다렸다가 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첨언하면, 이를 쓸 때까지 써보고, 그리고 정말로 쓸 수 없을 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죠. 너무 망가져 버리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하는, 그러니까 후속 치료가 따라오는 치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치아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최대한 빨리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고, 환자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유 불편하지만 조금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버텨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다음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가 똑같은 임플란트 치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더 네, 할까요? 하시죠. 네. 발치 후 즉시 식립과 이제 기다려서 하는 지연 식립의 경우 임플란트 성공률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하나, 그게 둘, 셋, 차이가 넷. 없으면 오고 있으면 없으면 X, 오고, 예. 있으면 X인 그러니까 거죠. 바로 심나 나중에 기다렸다 심으나 임플란트 성공률 자체에 차이가 없다가 동그라미, 차이가 있으면 X입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네. 둘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네. 이거는 문헌을 보면 저희가 이제 몇 네. 년 전에 나왔던 그 콘센서스가 있었는데, 발치 즉시 식립과 지연 식립,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따른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차이가 없다 하는 네. 것이 이제 문헌상의 결론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굳이 일부러 기다릴 필요도 없지만 일부러 빨리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네. 타이밍이 있는데, 다만 발치 즉시 식립과 즉시 로딩, 그러니까 치아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를 동시에 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성공률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발치의 시기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치아를 연결할 건가 말 건가는 좀 고민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로 네. 네.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헌 공부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뭐 소위 말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임상을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립 시기에 대한 임플란트 자체의 성공률은 큰 차이는 없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환자분이 가장 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수술 횟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술이기 때문에 발치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잇몸을 또 절개해서 열고 하는 수술 과정이 추가가 되는데 발치했을 때 그냥 심게 되면 그런 과정은 또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항생제를 2번 드실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여러 가지로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즉시 식립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치아에다 연결해 버려서 이제 꽉꽉꽉 씹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저는 예, 상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수술 횟수를 줄여준다.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 횟수를 줄여준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원하는 횟수를 줄여준다. 수술 횟수를 줄여준다. 그 다음에 전체 치료 기간을 줄여준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환자를 위하는 마음인데, 네, 저는 이제 마취의 횟수, 네, 이거를 다음에 이렇게 해놨을 때 다음에 환자가 마취를 한번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취에 또 맞습니다. 공포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임영구 원장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임영구 원장님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네. 지금까지 X 답을 냈는데,
이명구 아, 원장님은 O를 내시는군요. 아, 예. 네, 배우겠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다음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발치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네, 심을 때 이를 뺀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쭐게요. 하나, 네, 둘, 하나, 셋. 둘, 셋. 네, 이쯤 네, 되면 이제 우리 네, 보고 계신 분들도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네, 결국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려고 했었던 얘기 중에,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 치아 상태가 안 좋고, 뭐 붓기도 있고, 막 아프고 하신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아직은 빼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럴 때, CT를 좀 많이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보면, 먼저 환자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파노라마 2차원적인 엑스레이를 볼 때랑 CT를 찍어서 3차원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제 그 뿌리 전체가 예를 들어서 염증 조직으로 완벽하게 그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 그렇게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인접 구조물을 이제 점점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비강 옆에 있는 여기 상악동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제 뿌리 쪽 염증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부풀다가 뼈가 결국은 녹아서 이제 터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아래 턱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볼 쪽 뼈들이 얇기 때문에 주로 이게 염증이 이제 막 쌓이다 보면 결국 뼈가 녹아서 이쪽으로 이제 터지게 되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뼈가 가지고 있는 이 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점점 녹아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이만큼 또 쌓아 올려야 되는 게 사실상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네, 몰튼 패럴이라고 아세요? 몰튼 패럴? 잘 모르겠어요. 임플란톨로지 강의할 때 첫 번째 와서 강의하시는 할아버지. 저희 때는 안 계셨던 것 아, 안 같은데. 계셨군요. 예, 몰튼 패럴이 한 말이요. 음, 네, 그 implant should be placed where the tooth should be예요. 그러니까 음, 임플란트는 치아가 있는 곳에 심어야 된다. 하는 그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치아가 있는 곳에 심으려고 보면 허공인 경우가 있거든요. 뼈가 너무 녹아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뼈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면 치아가 불리하다는 거죠. 유지하기도 맞습니다. 불리하고 기능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좋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 결국 우리 임용구 원장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누가 해야 되나요? 이제 이번에 질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 하나를 네. 더 네. 할까요?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 술 후 임플란트 주변 치조골 흡수를 막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를 빼고 나면 반드시 그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던 뼈가 녹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거기다 바로 심으면 그 뼈가 안 녹는다. 안 녹으면 O, 녹으면 X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이거 우리 너무 짠 것 같다. 네. 임용구 원장님 뭐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하시죠. 어, 이거는 뭐 사실상 이것도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뭐 뼈도 흡수가 되고 주변 연조직도 흡수가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면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뼈 흡수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아예 이제 잇몸 이식을 하든지 추가적인 이제 뭔가의 그 이식을 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이상으로 함으로써 그 흡수되는 양을 약간 보상하는 그런 술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네. 마지막 우리가 세 개씩 준비를 했는데, 임영구 네. 원장님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네. 아카데믹한 것 같아요. 그 치과 네. 의사들도 처음에 발치즉시 식립을 하면서 네. 발치즉시 식립의 장점 중에 하나로 우리 임플란트를 이를 빼자마자 심으면 적어도 있던 뼈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유명한 그 린데라는 선생님의 시리즈 아티클들, 그러니까 시리즈로 여러 개를 낸 논문들을 보면 발치 즉시 식립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치조골의 흡수, 그러니까 이를 빼고 난 뒤에 잇몸뼈가 녹는 현상을 막지는 못하더라 하는 게 이제 문헌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 아마 원숭이 실험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원숭이에서도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는 원숭이에서도 그랬고 실제 임상에서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보면 쭉 관찰해보면 흡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뼈가 보존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하지만 맞습니다.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식립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아까 임영구 원장님 거의 대부분 뭐 90 몇 프로 숫자도 말씀하셨는데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치 네. 즉시 식립을 못하는 그 몇 프로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치를 해야 되는 그 치아 주변 뼈가 얼마나 녹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아를 기둥이라 원기둥이라 생각하고 주변 뼈를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의 이제 박스라고 생각을 육면체의 박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걸 빼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기둥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뼈를 넣어야겠죠. 뼈가 녹은 거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이 박스 자체가 뭔가 벽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벽이 한쪽만 일부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의 벽을 이용해서 약간 요새는 뭐 텐트 치듯이 이렇게 하는 뭐 테크닉도 있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아예 벽이 뭐 없다. 너무너무 이제 많이 녹아서 벽도 없고 아니면은 이제 이게 이 상부 뼈가 아니라 하부 뼈가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의 그 잇몸염증 말고 뿌리 끝에서 발생하는 뭐 근단 뭐 치주 병소 등이 발생해서 아랫뼈가 이렇게 또 이만큼 왕창 녹았다라고 하면 이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어디 뼈까지 닿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깊게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기존에 있는 제품으로도 임플란트 제품으로도 너무 깊게 내려가 버리면 나중에 상부 보철 연결할 때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 이제 뼈 상태에 따라서 너무 아니면 또 이제 상악동이 연결돼 있는 경우인데 염증이 너무 완전 다 터져서 아예 상악동이랑 개통이 돼 버렸다든지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뼈 이식만 좀 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영구 원장님이 발치 즉시 식립 못하는 경우는 누구도 못하는 경우네요. 제가 보니까. 예, 저는 이제 발치택시 승인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연결된 여러 개의 치아가 치주 질환으로 잇몸 아, 예. 질환으로 발치된 경우에 발치택시 승립을 가능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몇 달씩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연조직의 암호는 4주, 6주 정도의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조기 식립을 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를 빼고 나서 그렇게 이제 디펙트가 여러 개,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여러 개 생겨 있는데 거기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다 보면 필연적으로 잇몸이 노출되는 부위가 생기고 그 이제 맞습니다. 고리시켜 놓은 부위가 노출되고 그걸 완전히 닫을 수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만 한다고 환자한테 좋은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잇몸을 이리저리 돌려서 꼬매야 되는 것도 나중에 치유를 더디게 할 수 있으니까 늦게 네. 아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발치 즉시 식립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 연조직이 아물었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전신 질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를 빼고 이 뺀 자리가 어떻게 아무는지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발치 즉시 식립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 적극적으로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빨리 일상에 복귀를 하셔야 되고 자주 오실 수가 없고 이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또 발치즉시 식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환자 중심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페이션 센터 트리트먼트라고 환자가 어떤 걸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고려해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발치 즉시 식립을 안 할 이유는 없다.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네. 혹시 발치 즉시 식립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세요? 어,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앞니 경우에 앞니가 이제 지연 식립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뼈가 워낙 여기가 위에 앞니가 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저는 이제 약간 무리해서라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발치 후 즉시를 위 앞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좀 그런 편인데 그게 또 이제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염증이 막 이렇게 있고 한데 최대한 뭐 깨끗하게 긁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약간 좀 무리가 돼서 그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기간이 상당히 이제 오래 걸렸고 환자분들 좀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항상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뭐 환자를 통해서 제가 배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꼭 뭐 제일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이를 어떻게 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릴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적어도 치아 주변에 있는 뼈들이 최대한 보존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발치를 조심해서 하는 법 혹은 임영구 원장님이 발치를 할 때 내가 여기 뼈는 꼭 남겨야겠다. 최대한 보존적으로 발치를 해야겠다. 할 때 하는 그 술식이나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런 거는 원래 그 돈 내고 들으시는 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농담이고요. 자, 얼마 아, 드릴까요? 저, 이제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치아를 싸고 있는 뼈 중에서 협측이라고 해서 이제 이 바깥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부위, 입 안쪽, 위에는 입천장이고 아래는 혀 쪽이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위아래로 공통되게 이제 이 바깥 볼 쪽에 있는 뼈는 대부분 얇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저희가 CT 찍어보면은 치아가 정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여기 바깥쪽에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발치를 하면서 항상 그 협측골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 바깥쪽 뼈가 진짜 그 얇은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니 특히 신경 치료된 치아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하이스피드 버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다 뿌리를 다 이제 잘라 놓고 아니면은 발치가 이제 기구가 들어가기 쉽게 큰 힘을 안 줘도 아무튼 뺄 수 있게끔 그 상황을 좀 만드는 편이고요. 그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페리오톰이라고 해서 진짜 얇은 그 판을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뼈를 부러지지 않게 좀 보존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이를 빼자마자 심는 거지 이를 그 뺄 때 주변 뼈를 지키려고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하는 네. 거죠. 저희 일단은 발치가 선행이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구강외과 수련 받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이를 빼려고 그러니까 어 자네 이를 몇 개를 빼봤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몇 개를 빼봤을까 짧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아버님 제가 이를 몇 가마니는 빼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담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를 빼면 뺄수록 저희가 이제 발치할 때 쓰는 힘이 세 가지잖아요. 웨징 이펙트, 플라우드 이펙트. 그러니까 이렇게 쐐기를 넣는 힘, 그 네. 다음에 돌리는 힘, 그 다음에 잡아 빼는 힘. 이렇게 이제 세 네. 가지로 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잡아 빼는 힘만 생기면 좋은데, 뼈가 얇기 때문에 잡고 돌리다 보면은 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 뿌리가 여러 개 있는 치아는 치아 뿌리를 하나씩 분리를 하고, 그 네. 다음에 치아 뿌리가 하나라 하더라도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그 치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치아를 자릅니다. 예, 그렇게 네. 해서 조심스럽게 빼내고, 그러니까 네. 발치 즉시 식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를 얼마나 손상 없이 예쁘게 네. 잘 빼느냐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드릴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는 이 드릴링은
정말로 숙련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구를 쓰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저속으로 회전하는 기구로 뼈에 열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네. 방향을 잡는데, 이를 뺀 자리에서는 이 드릴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이명호 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있을 네. 거고, 저희가 네. 이제 뭐 우리 환자분들까지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발치 즉시 식립을 한다는 거는 치과 의사로서도 꽤 숙련된 그 맞습니다. 경험과 그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꽤 됐나 봐요. 우리가 네. 한 30분 좀 공짜 넘게. 줌을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메시지가 나왔거든. 네네. 유명원님 뭐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맺어 보시죠.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발치 시기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발치 시기와 임플란트 성공률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에서 이제 즉시 식립하는 게 환자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각 상황에서 발치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손상 없이, 주변 조직 손상 없이 발치를 하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싣는 데는 숙련도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 좋은 원장님께 좋은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우리 이명구 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첨언이었고요. 우리 다음에는 뭘 할까요? 다음에는, 어, 다음에는 우리 앞니 네. 임플란트 얘기해 볼까요? 네, 아니면, 앞니 얘기를 좀 따로 해볼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아, 다음에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음, 저희가 임플란트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김종현 원장님이 아니, 그 상당한 얘기는, 네. 권위를 갖고 계실 아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됐고요. 하여튼, 네. 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막으로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앞니 네. 임플란트 얘기를 하는 걸로 네.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 시청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뭐 이렇게 알아서 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